네, 방금 소개받은 강현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제가 일단 제가 이게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탐발 엄마 학교 공지사항을 쭉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쟁쟁한 강사님들, 학교 교수님들, 또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 있으시고 또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제가 좀 쫄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오셨는데 여기서 이제 1시간 반 정도 같이 이야기를 할 때 다른 분들이야 뭐 어느 학교 교수하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에 굉장히 신뢰감이 주어지죠. 근데 여러분이 저를 모르실 테니까 제가 뭐 좀 텔레비에 조금 나오긴 했지만 잘 모르실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심리학 칼럼니스트 그리고 심리학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보통 청소년 상담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인들도 상담하고 있고 또 제가 상담뿐 아니라 하고 있는 일들은 주로 이제 책을 쓰는데요. 제가 부모가 되면서 제가 예전에도 부모가 되기 전에도 이렇게 강의나 또 상담을 많이 하긴 했지만 우리 어머니들 상담도 많이 했는데요. 그 부모가 되니까 예전보다 더 확실하게 부모들의 입장에서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 게 어떻겠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책 아빠 양육과 그 어머니들의 자녀 교육 심리 2권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오셨고요. 네, 이 시간은 처음에 이제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요. 네, 우리 어머니들 요거 한번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긍정의 힘 말해주라. 자, 그러니까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제가 말하는 것도 좀 믿어달라. 네, 믿어달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 그림 몇 개를 어머니들 가지고 왔습니다. 좀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혹시 무슨 그림일 것 같으세요? 동굴이 있고요. 누군가가 뭘 마시고 있어요. 근데 해골이죠. 누굽니까? 그렇죠, 어머니들. 원효대사입니다. 뭐 이 얘기는 어머니들 많이 아시죠? 그렇죠? 똑같은 물을 먹었는데 굉장히 목에 갈증이 났을 때는 그 물이 굉장히 달고 맛있게 느껴졌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먹은 물이 뭔지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원효대사는 더 이상 진리를 찾기 위해서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가던 길을 포기하고 아주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불교에 그리고 한국 사상에 중요한 업적을 남기신 분들, 결국에는 똑같은 현실이라도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 보시죠. 어머니들이 오른쪽 그림 딱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네, 사람 몇 사람이 보입니까? 자, 멀리 보시면요, 이 할아버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약간 우리 머리 벗겨주신 할아버지. 근데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한 어떤 여성, 아기를 안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멀리서 보면 할아버지의 손 같지만 개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자, 요 그림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할아버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을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하고 글쎄요, 한 여인이 그냥 마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보고 싶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할아버지를 가보세요. 저를 보고 있는 할아버지. 보이시나요? 이젠 할아버지 보지 마시고 한 할아버지가 서 있는, 그리고 마주보고 서 있는 이 애기 엄마를 한번 보시고 강아지를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같은 그림에서도 무엇을 보고 싶은가?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동일한 그림에서 다른 게 보입니다. 자, 이제는 이 아래쪽 그림을 보시죠. 자, 요 왼쪽, 우리 저 뒤쪽에 계신 어머니들은 안 보이시니까 일어나서 한번 보시고요. 자, 왼쪽에 있는 요 그림 어머니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쪽 그림. 예, 뭔가 색소폰 같은 뭔가 이런 걸 불고 있는 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요거를 보시고 요거를 보시면 여전히 색소폰을 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죠? 자, 근데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니, 요거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쵸, 여자 얼굴로 보입니다. 그쵸, 여자 얼굴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요거를 보시고 요거를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여자 얼굴이 보입니다. 그렇죠?
요 가운데 그림엔요, 이걸 먼저 본 사람은 색소폰을 부는 남자의 옆, 전신이 보이고, 요쪽을 먼저 본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도 여성 얼굴, 음영 처리되어 있는 그런 얼굴이 보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세 가지의 그림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은 현실을 해석하는 중요한 틀이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현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어머니들이,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그 귀한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이 긍정적이라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 청소년들 대상으로 저는 청소년들 많이 만나기도 하는데요. 뭐 6학년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어린 애들은 이제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한 5, 6학년 정도 이렇게 좀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애들부터 해서 중고등학교 애들을 만나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야, 너 직선이 뭔지 알지? 직선은 무조건 뻗어가는 선이야. 휘어지지 않는 선이야. 여기 점이 하나가 있다고 하자. 한 직선이 예를 들어 90도 각도로 쭉 뻗어나가고 있어.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직선이 나가는데, 요 나가는 직선은 요 90도에서 1도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어. 1도. 그럼 여러분 1도면은 굉장히 작은 각도잖아요. 1도가 기울어졌어. 그리고 한번 출발시켜볼까? 그리고 애들이랑 그림을 같이 그려봅니다. 그리고 조금 그려봐요. 1도밖에 기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5cm나 10cm를 그려도요, 직선의 끝은 크게 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 그런데 이걸 한번 우리가 100m 그려볼까? 한번 200m 그려볼까? 한번 계속 그려볼까? 그럼 그 끝과 끝은 어떻게 되겠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지금 너는 있잖아, 이 점에서 너는 출발하는 하나의 직선이야. 그런데 네가 지금 이때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 네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사실 중고등학교까지는 크게 다르지 않아.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공교육안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놈이나 못하는 놈이나 생각이 긍정적인 놈이나 부정적인 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하지만 네가 사회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40, 50, 60, 70 됐을 때는 이 작은 차이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차이가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시작을 긍정으로 시작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긍정은 뭐냐? 자, 우리 어머니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래쪽 읽어봅시다. 시작. 긍정은요,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낙천주의, 이건 긍정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혹시 우리 이제 아이들 아버지들 중에 그냥 여보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이러시는 분들 있죠. 속 터지게, 그쵸? 여보, 이렇게 동생한테 아니면 아주버니한테 한마디 좀 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애한테 좀 뭐라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여러분, 그거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좋은 거, 그건 나쁜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긍정은요,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아닙니다. 현실감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는요, 오히려 아주 나쁜 부정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수많은 상담가들이 말하는 긍정은 뭐냐? 바로 역경과 좌절을 이겨내는 힘이 긍정입니다. 그럼 역경과 좌절, 우리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역경과 좌절이 우리의 아이들에게 없으면 너무 좋겠죠. 너무 좋겠죠. 제가 이제 원래 우리 선생님이 전화 왔을 때 선생님 제가 10시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집이 멀어서가 아니라 집이 멀면 일찍 떠나면 되죠. 제가 이제 저희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초등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일찍 출근을 하고 저는 이제 제 개인 활동을 하니까 제가 보통 아이들을 어린이집 차에 태워보내고 와요. 근데 어린이집 차가 9시야.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려면 외곽 타고 와도 1시간, 그리고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또 비가 오네. 제가 고민하다가 저희 이제 어머니가 근처에 사셔서 어머니한테 8시에 애들을 던져드리고 저는 막 달려왔어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역경과 좌절이 없었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는데 돈으로도 크게 문제 없고 인간관계도 크게 문제 없고 그냥 인생이 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굉장히 평탄하게 살아오셨습니까? 평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평탄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을요, 오냐, 아이고, 우리 새끼는 요거 안 되고, 우리 새끼는 요거 안 되고, 우리 새끼는 요거 안 되고, 애들 조금만 자잘하면 학교에 전화해서 뭐라 하고, 대신 싸워주고, 그럼 좋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요, 역경과 좌절을 자기가 직접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무너집니다. 저는 상담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 많이 알아요. 참 안타까운 거 있죠. 왜? 부모님이 악의를 가지고, 나쁜 뜻을 가지고 키운 건 아닌데, 오히려 너무 잘 키우려고 했는데 결과는 너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책 많이 읽으라고 하죠? 특별히 아이들이 읽는 책 중에 어렸을 때 많이 읽으라는 책이 뭡니까? 위인전입니다. 여러분 위인전의 특징이 뭡니까? 위인이 그냥 됩니까? 좋은 집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학교 가가지고 또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또 성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해서 딱 위인이 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희한하게 위인이 못 됩니다. 위인전기들이 다 짜집기 해서 평탄한 삶에 역경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극소수의 사람은 역경과 좌절 없이 살지만 그 사람들은 놀랍게도 위인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좌절이 많습니까? 혹시 우리 어머니들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되게 힘든 아픔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체적인 불편함이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역경과 좌절이 왔을 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아이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 역경과 좌절은요, 우리를 실패시키고 슬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역경과 좌절은 우리의 삶을 두 방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는 실패, 슬픔, 고통. 또 하나는요, 그걸 딛고 일어나면은 성공, 그렇죠? 발전,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긍정이라는 겁니다. 긍정. 자,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니. 제가 계속 떠들면 재미가 없죠. 제가 코미디언도 아니고, 그래서 동영상 하나 보시면서 이 긍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의 한 강의실. 우리 이 대학의 혁한 자연공학계의 신생들은 이날 특별한 강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죠. 사고로 신체 마음 부분 마비가 되셨는데 그걸 극복을 하시고 한국의 스티븐 킹이라고. 강단에 오른 사람은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이상묵 교수. 전동 휠체어에 몸을 맡긴 그는 모가래를 전혀 쓸 수 없는 전신마비 장애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치기 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진짜 질문도 잘하고 참여도가 되게 높았는데 다치고 나니까 아유 괜히 저런 질문했다가 저 선생님 해양형도 잘하는데 이유가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닐까. 전도 유명한 해양학자였던 그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입은 것은 3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초청으로 지질 탐지에 나섰던 2006년 7월 2일. 죽음의 계곡을 뒤덮은 모래먼지가 시야를 가리는 순간 이 교수에게 부르던 차가 전복되고 만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난 뒤에야 이 교수는 수많은 의료 장비에 의존한 채 서울로 옮겨질 수 있었습니다. 고도의 척도현상이 되면 호흡장애가 초반에 오기 때문에 목에다가 숨구멍이 있는 기관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완전 사슬 답이나. 사고 당시 목뼈가 부러지면서 뇌의 정보를 온몸에 전달하는 척수신경이 손상됐고 그 바람에 목 아래 부분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이상묵 교수. 병실 침대 위에서 남은 인생이 끝날 거라는 주위의 비관적인 예상을 깨고 6개월 만에 다시 강단에 돌아온 그는 스스로를 행운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를 잃고 열개의 좋은 걸 얻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렇게 큰 어려운 시기를 당해보면 또 그만큼 또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극복할 수만 있다면 시대도 좋은 거죠.
우리가 이상욱 교수를 처음 만난 것은 지난 2월. 방학인데다 일요일인데도 이 교수는 연구실에 출근을 하는 길이었습니다. 장애 때문에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주말에는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탐사를 통해서 아주 예상치 않은 어떤 진입 구조를 발견을 했거든요. 우리가 석사를 마치고 한 학생인데 같이 논문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는 1년 중 3개월을 바다 위에서 보냈다는 이 교수. 그는 과학자 이전에 모험을 즐기는 탐험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을 때 담당 의사는 여느 환자들과 다른 그의 반응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중증의 손상을 입으셨는데도 굉장히 이제 현실을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잘 아시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뭐 낙심하거나 또 뭐 우울해하거나 또 뭐 있는 거 상황을 부정하거나 이런 거 없이 제가 오히려 막 당황할 정도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이렇게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마비 환자들이 평균 3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서야 체념하듯 현실을 받아들이는 반면 이상욱 교수가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한자리에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를 만나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낙천적인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픈 것을 좋아해야 되니까 밖에서 칭찬해놓고 아픈 척하는 뭐 이렇게 찾는 것 같은 거 실제로는 안 느껴지시는 거죠? 실제로 못 느끼죠? 신경이 손상돼 평생 인위적으로 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 요로 감염을 막기 위해 2주에 한 번 소변줄을 교체하는 중에도 그는 농담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이 시에 빠져가지고 정말 화내고 짜증내고 옆에 사람, 주위 사람 힘들게 하고 이러시는데 다른 사람은 더 불멍스럽게 즐겁게 하시고 제가 오면 맨날 재밌게 말씀하시거든요. 다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이제 어떤 사람이 나보고 욕하지 않겠지. 제가 몸이 저렇게 됐는데 이제 뭐 정말 세계적인 과학자가 못 돼도 쟤는 다쳐서 그랬어 하고 이제 봐주겠지.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그가 늘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저 나름대로는 정말 그냥 인생을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다 살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렇게 살게끔 해준 면에서 저 자신이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나쁜 일도 없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행운하여서 불행한 사람으로 갑자기 떨어질 거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기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 나서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더라는 이 교수. 그는 얼굴 근육만으로 전동 휠체어를 움직이고 입술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하면서 세계의 과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연구 성과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감동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교수님이 그랬죠. 나는 하나를 잃고 10개의 좋은 걸 얻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 교수님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자기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계속 건강하게 살 수도 있다. 이걸 만약에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 교수님은 하나를 잃고 10개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를 당하는 쪽을 선택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닙니다. 긍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일부러 고통 속에 빠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역경과 실패에 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서 앗아간 거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는 겁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거를 사실은 하나를 잃었다고 하시지만 여러분 보기에는 하나를 잃은 것 같습니까? 다 잃은 것 같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 저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어땠을까? 평생 이분은 아무것도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척수나 이 신경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러신 분들도 계시나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완전히 이분이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소대변도 못 봅니다. 소변통 그리고 대변 보려면 이것도 그 느낌도 없어요. 대변이 나온다 느낌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차고 다녀야 되는, 그리고 누군가의 꼭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도 이분은 다른 관점을 봤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긍정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그리고 없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역경과 좌절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을 실패했다, 혹은 좋은 학교에 갔는데 뭐 취직이 안 된다, 혹은 결혼을 했는데 이상한 인간을 만났다, 혹은 이상한 인간을 만나진 않았는데 애를 낳는데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자가 되겠죠? 손자, 손녀가 심각한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일은요, 우리 삶의 위험의 가능성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서 좌절해서 그냥 괴로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이기고 뛰어넘을 선택을 할 거냐, 그것이 바로 긍정입니다. 긍정. 자, 그래서 가장 좋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머릿속에 긍정의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좋겠죠. 야, 너 긍정적으로 생각해. 근데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를 강요한다고 긍정적 생각이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사실적으로 좀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야 되는데, 역경과 좌절에서 우리의 태도를 보기 위해서 제가 좀 극단적인 안 좋은 예를 들겠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네, 우리 보건쌤이나 교감에서 전화해서 왜 저런 사람 강서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예를 들자면 역경과 좌절.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학교에서가 그냥 교통사고다. 아니면 여러분의 남편이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민수 엄마 좋게 생각해, 이러면 여러분 갑자기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좋게 생각해 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래, 내가 좋게 생각할까? 그래, 조금 좋은 게 있겠지 라고 바뀝니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안 바뀝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뭐가 올라옵니까? 이 화가 올라오죠. 내가 나니까 그렇지 싸주고 싶죠. 여러분, 긍정적 생각은요,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 생각은 가르쳐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그냥 단지 바꿔봐 한다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줄 수는 없는데, 심리학자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보다 손쉬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입니다. 말은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말을 바꿔줄 수도 있고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역경과 좌절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말을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주느냐, 그 말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우리 어머니들이 하는 말은요, 어머니들의 생각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생각은 말로 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내일 종업식이라고 아까 저도 이제 뒤에 앉아서 들었는데요, 아이들 종업식 하면은 우리 어머니들은 방학이 끝나고 이제 개학이죠. 애들이 집에 오니까, 그렇죠? 우리 어머니 바빠지시죠? 그때 어머니들이 계획을 세우시죠. 내가 우리 아들이랑 우리 딸이랑 이번 방학 때 뭘 할까? 어디를 갈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뭘로 합니까? 어디로 갈까? 뭘 할까? 뭘로 하는 겁니까? 생각을? 어디로 하지? 이렇게 하지? 얘한테 이번에 뭘 시키지? 말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고, 속으로라도 말하지 않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고는,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는 생각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은 말이고 말은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을 다르게 하고 있는데 말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요. 결국엔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생각과 말은요, 사건과 상황을 해석하는 하나의 기준이다. 기준이다. 자, 생각과 말은 굉장히 밀접하다. 제가 여러분 생각과 말이 얼마나 밀접한지 얘 누굴까요? 제 아들입니다. 옛날 사진, 아기 때 사진. 예, 이쁜 사진만 갖고 왔죠. 안 이쁜 사진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쵸? 자, 일단은 요 사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한 12시 좀 넘어서 끝나면 그냥 뭐 이렇게 집에 가시는 어머니들도 있겠지만 한번 학교 왔으니까 애들 얼굴도 한번 보고 가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아니면 집에 이렇게 그냥 가는데 뭐 애들 그때 점심시간쯤 되려나요? 우연히 봤어요. 애들 우리 자식을 봤어요. 근데 우리 자식 옆에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야, 지금 뭐해?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자녀가 친구한테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누구야? 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엄마야? 라고 얘기합니까? 내 엄마야? 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엄마라 그러죠? 우리 엄마라 그럽니다. 자, 얘는 제 자식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저희 아들을 데리고 가다가 우리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탐벌초등학교에서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얘가 선생님 아들이에요. 그래서 네 선생님 내 어머니 얘가 우리 아들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잘 들어보세요. 얘가 우리 아들이에요. 이상하죠. 지금 또 이상하게 상황이 들어갑니다. 예? 제가 어떤 그 여성을 만나서 우리 아들이라고 얘를 얘기하면은요, 누가 보면 완전히 이상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한국 사람들은 여기저기 따지지 않고 다 우리자를 붙입니까? 그게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나를 드러내기보다 누구를, 집단, 공동체. 그래서 오죽하면은 은행 이름도 우리야. 희한한 나라예요. 이게 문화적으로 한국 문화는 서양과 달리 집단주의 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단주의. 나 개인을 드러내진 않습니다. 개인을 드러내진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내 자식이야, 내 와이프야 라고 하지 않고 저도 제 친구가 나면 야 우리 와이프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내 친구랑 저랑 공동으로 쓰는 와이프입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영어로는 분명히 my son, 내 아들, my wife라고 하지 our를 안 붙입니다. 걔네들의 생각에 아우어는요 정말 너와 나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생각과 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 자체도요 나보다는 우리 가족 전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적에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 어디 가서 엄마 아빠 얼굴에 먹칠 좀 하지 마.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요 그 가족이 어린이 자식이냐 그러죠? 근데 이제는 자식 어느 집안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의 문제야. 그렇죠? 어디 가면은 가끔 플랜카드 걸려있어. 누가 금메달 땄다, 장하다, 탐벌에 이거 탐벌동인가요? 탐벌동의 아들 이러죠? 한 개인의 성공이 그 지역, 그렇죠? 왜?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도 나보다는 우리. 그래서 말과 생각은 매우 밀접합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얘가 도대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지 궁금하실 때가 많죠. 저도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궁금해요. 이 녀석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궁금하죠? 뭘 초점 맞추면 되냐? 언어 습관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언어 습관. 저 와이프가 어제 누구를 만났어요. 저희 아시는 분 아들인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예요. 근데 이제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걔랑 좀 이렇게 좀 만나달라. 그래서 와이프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를 만나고 와서 이제 그 어머니들한테도 또 얘기를 해드리고 저한테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얘가 사실 학업이 잘 안 돼요. 학업이 잘 안 되는데 학교는 다녀야 되니까 그때는 스트레스 굉장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찬찬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애가 자기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한대요. 아침에 일어나려고 할 때 그냥 이대로 계속 자버렸으면 좋겠다.
일어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냥 이대로 자버렸으면 좋겠다. 참 안타깝죠.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리고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은, 정확히 말해서 초등학생들은요, 자살 안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자살 안 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이 자살하는 일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신문 보니까 그렇대요. 한국이 김치 다음으로 유명한 게 뭐라고요? 최고 자살률. 창피한 일입니다. 창피한 일이에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이 끝나면은, 시간이 좀 나오면 제가 어머니들한테 조금 더 다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의 말을 유심히 관찰하십시오. 너 무슨 생각하니? 그럼 엄마가 무서운 애들은요, 엄마한테는, 아니 엄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언어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어 습관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건 쉽게 감출 수, 그리고 여러분이 설거지 하시다가도 아이가 동생한테, 아이가 혼잣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자녀들의 생각입니다. 짜증난다. 살기 싫어. 이런 얘기를 습관적으로 한다. 아주 심각한 위험 상황입니다. 에이, 설마 우리 애가. 누가 뭐 죽는 거는 그냥 남 얘기겠지.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뭘 관찰하셔야 되냐? 언어 습관.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의 언어 습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누구 언어 습관? 엄마의 언어 습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바꾸는 거는요, 이건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1시간, 2시간 교육받는다고 바뀌기가 않습니다. 왜?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서 빨리 파악해 보세요. 자, 언어 습관을 파악할 때 기준을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 아이들이 혹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아이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애들이 난 안 되나 봐. 난 안 되나 봐. 습관적으로. 그런 개의 머릿속에는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리검사 중에, 여러분 뭐 대단한 심리검사 아니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심리검사 중에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 아주 간단한 검사예요. 간단한 검사인데, 아마 우리 탐벌초등학교에 위클래스가 있나요? 아직 없나요? 그러면은 그 문장 완성 검사 아마 뭐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하시거나 하시면요, 이거는 대단한 검사가 아니라 그냥 종이 한 장짜리예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문장 완성 검사는 그 문장의 앞부분만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어떻게 했느냐? 나는 뒤에는 블랭크야. 이걸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블랭크. 내 장래 희망은 블랭크. 어른들은 블랭크. 이걸 렌트 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항들이 뭐 어떤 거는 50개짜리 있고 한데,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그거 보시고 한번 애한테 야, 이거 한번 해봐라. 엄마가 이거 오늘 뭐 요즘에 강의 듣는 뭐 거기 나온 심리검사래. 그럼 애들이 이제 심리검사 테스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럼 대신 너 솔직하게 해야 된대. 솔직하게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걸 못 구하셔도 한번 여러분이 애한테 야, 나는 이거 한 20개 만들어봐. 이런 검사도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20가지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뒤에를. 그럼 우선 엄마가 뭐 써야 돼? 그냥 나는 했을 때 떠오르는 거. 나는 강현식이다. 나는 아빠다. 이런 것도 괜찮고 어떤 거든지 괜찮아. 근데 네가 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보면 애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이 습관적으로 말하는 언어 습관을 평소에 잘 관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이렇게 종이를 주고 한번 써보라고 하는 것도 괜찮다. 2-3가지 쓰라 그러면 애들이 좋은 얘기 써요. 근데 20가지 쓰라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어떤 곳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은요, 다른 사람들은, 어른들은, 내 친구는, 이 뒤에를 채워보게 하는 거예요. 학교는, 이게 다 세상이잖아. 아이들한테 있어서 타인, 또 우리 지역사회, 내가 다니는 학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람들은 이런 거 써도 좋고요. 그래서 애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미래, 내 장래 희망은, 앞으로 나는
내일은 여러 가지 것들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한번 집에 가셔서 이렇게 야 뒤에 한번 써봐라 이렇게 해보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문장 완성 검사를 가져다가 보시거나 보시면은요 그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요. 그럼 이런 게 뭘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의 말하는 습관을 잘 보시면 된다. 그러면 요 세 가지 기준, 요 세 가지가 어떤 기준이냐?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요 세 가지에서 다릅니다. 세 가지에서 달라요. 아까 우리 그 교수님 한번 볼까요? 이상문 교수님. 왜 그렇게 큰 사고가 난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렇게 털고 나오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몸을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내가 도전해야겠다. 난 할 수 있겠다. 라는 거.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자 할 수 있다. 평상시에 요 말은요. 진짜 그 사람의 긍정을 드러내주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자 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뭐 할 수 있다 이런 거 붙여놓으십니까? 이런 거 붙여놓지 마세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진짜 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야 되느냐? 역경과 좌절 속에서. 역경과 좌절 속에서. 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또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세상은 내가 노력한 만큼은 나를 받아줄 거야.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하지만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세상. 세상. 요즘 아이들이 왜 그렇게 고통받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친구 문제. 이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그쵸? 세상.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받아줄 것인지, 그리고 미래. 이번엔요, 내가 열심히 하면, 그리고 내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일은 지금보다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을 거야. 물론 내일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서 내일은 그나마 조금, 오늘보다는 아주 조금이라도 괜찮아질 거야 라는 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극단적인 우울과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우울증,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을 연구해 봤더니 이 세 가지가 다 부정적이더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좀 버티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극단으로 가진 않습니다. 물론 외골수로는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세 가지가 다 무너져 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어머니들이 어떤지. 어머니들 스스로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뭐 선생님 뭐 저는 이제 뭐 제 인생 끝났죠. 뭐 우리 자식 크고 이제 나 우리 자식들 행복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어떻게 쓰려고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 뭐 저는 38이거든요. 동안이죠. 동안이에요. 38. 저는 처음부터 심리학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28살에 심리학을 공부하려고 대학에 3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 대학을 마치고 27살에 1년 동안 세계여행을 했어요. 왜 했냐? 제 친구들은 27살에 하약 졸업하고 다 주식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저는 야, 난 여행증 가야겠다. 애들이 야,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지금 뭐 여행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뭐 그래 뭐 니네들 말도 이해는 된다. 왜? 저나 여러분 한국에서 빨리빨리로 살았잖아요. 그쵸? 지금 중고등학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혹시 그렇게 키우십니까? 야, 이번 여름방학 때는 이거 끝내야 돼. 이거 탁탁탁 빨리. 그래서 쫙쫙쫙쫙. 저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재수하면 인생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제가 20대 중반에 넘어가다 보니까 야, 인생을 빨리 산다고 행복한 건 아니구나. 내가 진짜 누구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내가 알아야겠다.
그 중에 제가 하나 선택한 게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도 여행 많이 데리고 가라. 저 얘기 들으면서 야, 우리 탐벌초등학교 학생들이 진짜 행복하다. 왜? 학교 수장,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런 생각 갖고 계시니까. 저도 여행을 갔습니다. 인천에서 배 타고 상해 들어가서 상해에서 방콕까지 육로로 2001년에 갔어요. 여러분 요즘에야 육로 여행 코스가 많이 개발됐지만요. 그때는 여행 책자도 없어. 도대체 방콕에서 중국에서 라오스를 거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이 산악 지형을 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전했어요. 하고 싶어서. 방콕에서 비행기 타고 영국 들어가서 유럽에서 여행하다가 터키까지 다 육로로. 원래 계획은 유라시아를 가로질러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도둑을 맞았어요. 여행하다가 다 털렸거든요. 여권부터 시작해서 여행자 수표, 뭐 철도 패스, 현금 다 털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들어오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여행하면서 야, 나는 심리학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대학원에 바로 가래. 어차피 대학을 나왔으니까. 근데 저는 나는 심리학 전공을 안 했는데 내가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 들어간다. 내가 잘 따라갈까? 아니, 좀 제대로 가자. 제대로 가자. 여유 있게 가자. 그렇게 갔어요. 네. 그래서 28살, 29살에 대학을 다니고 30살에 대학원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학원 졸업하고 계속 제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제 꿈이 있습니다. 전 제가 50살 넘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사실 제가 그것 때문에 심리학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 말에서 강의하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는요, 제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을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들, 저희 부모님을 봤을 때 자녀들이 너무 중요한 시간에 엄마 아빠들은 다 바빠.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시간에 한 부부가 결혼을 하고 살아가면서 돈이 가장 없을 때입니다. 그렇죠? 두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울 때예요. 그렇죠? 시댁이나 처가 갈등이 가장 심할 때 우리는 아이를 낳고 키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빠가지고 애들 잘 못 키우고 했는데 이제 애가 중고등학생 되고 부모님들도 여유가 있어지고 부부도 이제 안정되니까 그때 부모님들이 중고등학교 때 우리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볼까 하는데 애들은 이미 저리 가. 귀찮아. 그러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저도 어렸을 적에 제 부모님 굉장히 바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좀 바꿨어요. 스케줄을 바꿨어요. 뭘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으로. 저 와이프가 초등학교 교사니까 퇴근은 좀 일찍 하잖아요. 한 5시면 집에 오니까. 그래서 저는 오전 스케줄 잡고 애들이 어린이집 갈 때 오후에 우리 아이들이랑 놀고 저녁 때 와이프 오면은 쟤는 바톤 터치에서는 나가서 이제 또 집단 상담도 하고 제 일을 해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느냐? 저희 할아버지도 80까지 사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좀 있으면 70인데 아직도 정정하세요. 그럼 뭐 90까지는 사시겠죠. 그럼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물론 교통사고나 죽을 수도 있고 병 걸려 죽을 수도 있지만 특별한 일 없으면 100살까지는 살 텐데 그럼 제 인생 아직 40도 안 되는데 몇 년 남았습니까? 60년 남은 거예요. 60년.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조급하게 살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느냐, 우리 어머니들은요 이미 자기들의 인생은 끝났어. 이미 끝났어. 나는 그저 젊은 엄마들 그런다니까요. 젊은 엄마들인데도 선생님 제가 지금 나가서 뭘 하겠어요.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그럼 자식들 다 커서 하면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제가 얘기를 왜 드리느냐, 우리 어머니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그렇게 나는 끝났다, 나는 이미 보잘것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개념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간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긍정적으로 피드백 해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우리 어머니들한테 이 3가지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세상 나가면 늘 두려워요. 그러면 애한테는 야, 세상으로 나가봐 그러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싫어하는 거 있어요. 싫어하는 거. 만약에 우리 어머니들 중에 뭐 그러신 분들 없겠지만 만약에 뭐 벌레가 싫다. 안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싫다고 해보세요. 벌레가 싫다. 벌레가 싫어요. 근데 이렇게 애랑 길을 가는데 벌레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가 야, 벌레 그러겠죠. 그럼 아주 애기들은요 벌레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는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야야 안돼 일로 그러죠.
그럼 애도 알았어 엄마 왜 그래 야 벌레잖아 벌레 벌레는 깜짝 놀라고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딱 갖게 된다니까요. 어머니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부정적인데 야 너 한번 도전해봐 이럽니까? 못 그럽니다. 못 그래요. 그래서 참 웃긴 게 우리 어머니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우리 자녀들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미래 어떻게 설계하십니까? 그저 그냥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연금 넣고 나중에 고고 타먹을 그러십니까? 그럼 여러분 뭐 하시려고요? 그래서 진짜 투자 전문가들은요 연금 넣지 말래요. 왜? 지금 아무리 많이 넣어도 그때 가면 화폐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진짜 투자 전문가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평생 일할 걸 찾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우리 지금 경제 시간도 아닌데 우리 어머니들이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어머니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를 그리고 세상을 미래를 좀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아주 작은 성취에 도전하십시오. 작은 성취.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작은 성취에 주목하게 하시고 작은 도전을 하게 하세요. 도전. 우리 아까 또 교장 선생님이, 사실 제가 그 교수님 짧은 시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굉장히 핵심적으로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확실히 이 경력은 이 무섭구나. 교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애들 좀 자유롭게 해줘라. 목표도 어머니들이 세워놓고 야 이거 도전! 하지 말고요. 야 너 이번 여름방학 때 너 뭐 할래? 야 네가 하지도 못할 계획 세우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책 몇 권 읽을래? 엄마는 한 20권. 애들이 그러거든. 현실감 없으니까. 야 무슨 20권이야. 할 수 있는 거 해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일단 우리 목표를 낮게 세워보고 네가 그걸 성취하면 또 목표를 세우는 게 어떠냐.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까? 성공 경험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우리 어머니들도 성공 경험. 어머니들이 안 바뀌면 애들이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물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면 변화할 수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에요. 가정.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나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 내 미래는 어떤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조그만 성취에 그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관점들로 우리 아이들한테 계속 바꿔주시면 좋겠다. 자, 우리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작은 성취에 주목하라. 작은 성취. 100가지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성취했다. 그럼 성취 못한 99가지를 보지 말고 한 가지에 주목해 주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자녀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이요, 자기가 성취 못한 99가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마치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느 날 집에서 애들이 하루 종일 시작하기 너무 힘들어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설거지도 수북히 쌓아놨어요. 스트레스 받고 있어. 저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누워있는데 남편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들어오더니 야, 왜? 저 설거지 뭐너 저거? 왜? 네 집에서 뭐하냐? 설거지 안 해? 그럼 여러분도 알고 있는데 그거 지적하면 갑자기 설거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습니까? 알았어, 갑자기 설거지 하고 싶었는데 막 설거지하게 됩니까? 인간아, 네가 해라, 네가 해. 안 해! 그러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성취에 관심 가져주세요. 여러분 남편이 와가지고 집이 엉망이야. 그런데 야, 우리 와이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퍼져 있지만 않았을 건데 애들이 방학해서 힘든가 보다. 그래서 못했나 보다 하고 여러분한테 야, 애들 방학해서 많이 힘들지. 내가 좀 일찍이라도 와야 되는데 저거 내가 할 테니까 너 좀 쉬어라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보 고마워. 아니야 내가 할게. 그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머리 좋은 남편들은요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아요. 나 윽박지른다고 합니까? 윽박지른다고 안 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렇죠? 애 안 쓰세요? 굉장히 애쓰시죠? 네. 그거 알아주면 여러분 더 힘이 나잖아요. 물론 여러분이 완벽한 엄마는 아닙니다. 그리고 완벽한 엄마가 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오히려 아이한테 안 좋습니다.
부족한 엄마가 괜찮아요. 아이들도 그게 훨씬 아이들에게 좋다는 연구 결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잘한 거에는 집중해주지 않고 못한 것만 지적할 때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는 것처럼 애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동영상 보시면서 한번 제가 말한 관점 잘 들어보시죠. 여기 7명의 아이와 7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1분 동안 공을 많이 받는 게임을 할 겁니다. 55개. 아니면 8개? 한 15개? 13개? 잘해봐야죠.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눈을 가리고 공을 던지면 맞은편에 서 있는 엄마가 말로 위치를 알려주며 공을 받습니다. 저거 잘했어. 옆에 오른쪽에 바로 옆에 이거 한번 더 재밌겠다. 위로. 잘하네. 좋습니다. 그랬어. 공을 얼마나 많이 넣었을까요? 몇 개 있어? 우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감사합니다. 게임 결과 5팀은 12개 이상을, 2팀은 7개씩을 넣었습니다. 공을 많이 넣은 아이와 적게 넣은 아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잠깐 되돌아가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개를 넣은 팀입니다. 아니 부정 아니고 아니 반대쪽 아니 앞에 아니 아래로 내려보지 말고 먼저 너무 약해 조금 세게 아니 눈치 채셨나요? 아니 뒤로 아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가만 들어 이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아니 정면 봐요 이 아이들은 아니,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죠. 이번엔 공을 많이 넣은 아이들입니다. 엄마와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아이, 잘한다. 맞지? 아이, 잘하네. 공을 잘 못 넣는데도 괜찮아, 잘하네 라는 엄마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실제로 공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잘했어. 오, 잘하는데? 맞습니다. 엄마의 긍정적인 말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착각을 만듭니다. 많이 찔리시나요? 근데 어머니들 엄마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엄마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아이한테 좋은지 사실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연습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부모 교육을 받으시든지 내가 우리 자식 잘못 키웠구나.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 번도 부모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엄마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우리 배웠습니까?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어떤 걸 생각하고 있냐면요, 부모님들 만나서 부모 교육하다 보면요 그런 후회들 너무 많이 하세요. 지나간 세월에 대한 후회. 제가 그래서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이거 예비부모 교실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필요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미혼 남녀들은 안 와. 안 와요. 했는데도 얼마 안 왔어. 근데 너무 좋겠어, 이 프로그램 이거 꼭 필요해요 라고 댓글 단 사람들은 다 애기 엄마들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자, 언어 습관 교정하기. 순서입니다. 순서 먼저. 순서. 자녀한테 먼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먼저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먼저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제가 저희 이제 아들만 둘이거든요. 근데 첫째한테 요즘에 이제 별로 안 혼내는데 한참 이제 말 안 들을 때 많이 혼냈어요. 근데 이게 동생이 태어나니까 동생이 뭐 좀 실수하면요, 제가 하는 것처럼 혼내는 거 있죠. 우리 애들 키워보신 어머니들 잘 아시죠? 아이들이 그래요. 아이들은요, 들은 대로 말합니다. 들은 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꼭 먼저 도전하셔야 된다. 혼자는 잘 안 됩니다. 말은요. 습관은 너무 오래돼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조차 모릅니다. 선생님들도 자신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지 스스로 발전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은요, 꼭 캠코더를 찍어놓고 애들을 수업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이때 왜 이렇게 했지? 이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구나. 그냥 봐서 모른다니까요. 저도 지금 찍고 있거든요. 저도 그거 보려고 찍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이 말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애가 울면서 그러죠. 엄마가 나한테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그랬니? 여러분 먼저 도전하시는데 꼭 도움을 받으십시오. 누구? 첫 번째는 여러분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가 이 인간이 나랑 같이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르게 자꾸만 집에 안 들어온다. 너무 바쁘다. 얼굴 볼 시간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랑 같이 있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야, 혹시 엄마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네가 들었을 때 별로 엄마 스스로한테도 안 좋은 말인 것 같으면 엄마한테 꼭 얘기를 좀 해다오. 엄마가 이 말을 고치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럼 선생님, 말을 고치면 생각이 바뀌나요?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해보시죠. 오늘 이제 12시가 거의 다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 오늘 실험을 해보세요. 지금부터 주무실 때까지 의도적으로 악의를 품지 말고, 나쁜 뜻을 품지 말고 의도적으로 오늘은 재수없어. 오늘은 일진이 안 좋아. 오늘은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오늘은 뭔가 좀 이상한 날이야. 오늘 우울해. 우울하지도 않은데 그냥 나쁠 말만 해보세요. 욕도 하고, 재수없어. 짜증나. 화나. 아니, 기분은 좋아도 말만이라도 해보시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저녁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떤지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내일은요, 다르게 해보세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도 오늘은 왠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없어도 괜찮고. 근데 오늘은 왠지 나한테 행복한 일이 생길 것 같아. 아니, 지금도 사실은 좀 행복해. 행복하지 않아도 한번 말이라도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럼요, 우리의 생각이요, 놀랍게도 조금씩 변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어떤 순간에 정확하게 그 순간을 한 게 아니라 아주 아기 때부터 들어왔던 우리 부모님의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쌓여져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말로 나오거든요. 근데 생각은 직접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언어 습관과 매우 닮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깜짝 놀라시지 않나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한테 상처받았던 말을 나도 우리 자식한테 하고 있는 거. 그게 왜 그럴까요? 그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말이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다시 말을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도전하시고, 이제 조금 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자녀와 함께 자녀들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래서 조금, 특별히 여자애들은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도 좀 통하고요. 남자애들은 한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정도 되면 통합니다. 요 정도 되는 애들은 앉아놓고 물어보세요. 말해보세요. 야, 엄마가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더라. 그래서 엄마는 너랑 나랑 이렇게 좀 말에 대해서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얘기를 듣고 엄마 그런 거 같아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엄마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그보다 좀 어린애들은 그런 대화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은요, 좀 가르쳐 주세요. 야, 그건 이렇게 말하지 마. 그럼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 엄마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좋더라 정도만 해도 애들은 그래 엄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도전하시면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적어놨어요. 난 싫어 이렇게 말하는 애들 많아요. 그렇죠? 싫은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들이 너 맨날 싫어해. 어떻게 먹어? 처먹어 그냥. 그러지 마시고, 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빵이 싫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너는 뭐가 좋니? 엄마 난 이게 좋아. 그럼 앞으로 그거 싫다고 말하지만 말고 어떤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게 좋겠다.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쵸?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직장 생활하거나 여러분 직장 해보신 어머니들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신 어머니들은 늘 싫고 화나고 짜증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싫은 게 있어도 어떤 사람은 난 이게 싫어 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난 요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무슨 싫어할 때요. 그럼 어떤 게 좋니? 아 그럼 그렇게 한번 얘기하는 게 좋겠다. 엄마 난 밥이 싫어요. 빵 먹을래? 빵 싫어. 그럼 뭐 먹지? 주스? 주스도 싫어. 그럼 뭐? 이거 싫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럼 네가 먹고 싶은 게 있어 엄마한테 얘기를 해다오. 그래서 여러분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전환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게 싫은 게 아니라 덜 좋은 거겠지. 좋아하는 목록 중에 가장 아래쪽이겠지. 싫은 목록을 만들지 말고요. 좋아하는 목록을 만들면 됩니다. 똑같은 건데요.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자, 또 엄마 큰일 났어. 야, 너 어떻게 너 성적이 뭐 큰일 났다 너. 우리 어머니들. 큰일은 뭡니까? 큰일이. 뭐가 도대체 큰일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일 중에 어떤 일도 큰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정말 대문짝만한 일을 그려놓고 큰일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큰일은 아무것도. 뭐가 큰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과장되고 겁주는 표현 하지 마세요. 위험한 거는 정확하게 뭐가 위험하고 나쁜 거는 뭐가 정확하게 위험한지 알려줘서 무조건 야 큰일 났어. 인류 역사 동안에 늘 있었던 일들인데 이 세상의 일들은요. 큰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 말 많이 해주세요. 괜찮아. 엄마 나 성적 이상하게 나왔어. 나 엄마 망했어. 망했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망했어. 망하긴 뭘 망해요. 누가 망했습니까? 이렇게 과장된 표현들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 사람들. 겁주는 표현들, 과장된 표현들, 명확하지 않은 표현들. 그런 힘들 때 아이들한테 얘기해주세요. 괜찮아. 네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 이상무 교수님 보세요. 자기가 지금 사고당해서 지금 온몸이 못 쓰게 됐는데 교수님은 괜찮아. 그래도 내가 뇌는 안 다쳤어. 생각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건 얼굴을 움직일 수 있어. 얼굴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거 밀어가지고 휠체어, 전동 휠체어 하고. 괜찮죠, 그러면? 괜찮죠. 괜찮은 겁니다. 안 괜찮다고 하면 어쩔 겁니까? 안 괜찮다고 하면 괜찮아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괜찮다는요. 진짜 좋고 행복하고 괜찮은 게 아니라 그래도 괜찮다예요. 그래도 괜찮다. 여러분 자녀가 큰 사고 쳤습니까? 명확하게 혼내주세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는 괜찮다로 끝내주세요. 괜찮다. 아직 기회는 있을 거야. 엄마도 속상하고 너도 분명히 잘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의 끝은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바꿔주는 것과 계속 얘를 밀어붙이는 것과 여러분 남자애들 키우시는 우리 어머니들 애들 남자애들은 중학교 가면 더 이상 여러분 자식이 아닙니다. 딱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자애들은 조금 다른데요. 남자애들은 확실히 여러분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우리 어머니들은 애들 중학생 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찾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자녀 그때는 지 혼자서 밥도 다 해먹고 다 합니다. 그러는 애가 앞으로 21세기 리더지 엄마가 아주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괜찮아 다. 괜찮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빨리 애들이 여러분을 떠나기 전에 괜찮다. 선생님 근데 괜찮다고 해서 사고 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이 그거잖아요. 무조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고 너는 늘 잘했다가 아니라 분명히 너는 이거 잘못했다. 엄마는 너 때문에 매우 속상하다.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냐. 너는 분명히 네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된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닐 거다. 그래서 네가 여기서 분명히 네가 잘못한 건 분명히 갚고 네가 처벌받을 건 받고 하지만 분명히 괜찮은 것도 있다. 괜찮다. 네 몸이 건강하니 얼마나 괜찮냐. 하지만 절대로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절대 안 된다. 절대 사고 치면 안 된다. 근데 또 사고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안 된다. 또 하지만 괜찮다. 또 사고 쳤어요. 절대 안 돼. 하지만 괜찮아. 여러분 제 아는 친구 중에 6학년 때부터 동성애를 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아니죠. 제가 상담하는 녀석이니까. 안지 6년 됐습니다. 우리 아까
여기 교감선생님 아까 이제 담배 얘기하셨던 우리 어머니들 깜짝 놀라시던데, 우리 어머니들이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네, 너무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담배는 그냥, 그거는 애들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얘기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단지 동성애했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친구를 지금 7년 동안, 그중에 이제 대학 갔어요. 7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방치가 된 거죠. 부모님 없냐고요? 부모님 멀쩡하게 잘 계세요. 부모님 멀쩡하게 잘 계세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한테서 엄마, 아들이 난 남자가 좋아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혹은 여러분 딸이 엄마 나 생리를 안 해. 뭐? 어떠실 겁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요, 애들을 너무 밀어붙이지 마세요.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서 돌이킬 수 없는 거라면, 그래서 얘가 앞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라면요, 여러분 이 말 꼭 해주세요. 괜찮아. 안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애들이 밀어붙이니까 애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폭력 당한 애들이 왜 자살합니까?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해되세요? 학교 안 가면 되지. 엄마 나 학교 안 갈 거야. 그럼 어떤 부모가 애가 그렇게 늘 맞는데 학교를 보내겠습니까? 전학을 시키니 대안학교 보내든지 검정고시를 보게 하죠. 근데 그 아이들이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엄마도 나를 밀어붙이니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엄마한테 더 혼날 것 같으니까. 괜찮은 겁니다. 뭐가 안 괜찮습니까? 괜찮지. 다 괜찮은 거예요. 예방 차원이라고요? 예방 차원을 혼낸다고요? 예방 차원에 혼낼 게 있고 아닌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방 차원에서 늘 혼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큰아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둘째 아이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몸에 장애를 입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가 그럼 그 다음에 이 동생 다른 애를 또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혼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부모도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괜찮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괜찮다고 하세요. 괜찮다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한테도 괜찮다고 말하세요.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해볼까요? 시작.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어머니들 대단하신 어머니들이세요. 이 월요일 아침부터 날씨도 안 좋은데 대단하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러분 애들 그동안 못 키웠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남편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애들을 잘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시댁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애들을 잘 키우겠어요? 그쵸? 너무 열심히 잘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하면 더 늘어질까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누군가 여러분한테 아이고 누구누구 엄마 진짜 고생하지, 아이고 고생했다, 괜찮아, 너무 잘했어. 그럼 여러분 이제 더 계속 게으름 펴야겠다, 릴리랄라 이러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걱정하시면 애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괜찮다고 해주세요. 공부 못해도 괜찮고요, 공부 잘해도 괜찮고요, 인간관계 안 좋아도 괜찮고요, 다 괜찮은 거예요. 적어도 애들이 위기의 순간 돌아갈 수 있는 구석을 만들어줘야죠. 그게 엄마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애들이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너무 마음 아프게, 그쵸? 그래서 그 친구도 부모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저한테 쪽지고 저한테 상담해달라고. 그게 이제 7년 전이에요. 안타깝죠? 자, 여러분. 저희 꼬마도 자, 그럽니다. 아빠, 나 이거 잘했지? 그럽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해줘요. 야,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데 너 근데 이거 할 때 즐거웠니? 재밌었어? 아빠 재밌었어. 그러면 아주 좋아. 그럼 아주 아빠 행복하다. 여러분 누구 잘한다고 칭찬하잖아요. 칭찬받은 애들, 자기 성과에 대해서 칭찬받는 애들이 여러분 계속 성공하고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100점 맞아서 엄마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 시험 볼 때 긴장합니다. 100점 못 맞으면 엄마 힘들어할 거니까. 그 애들은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잘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잘하는 애들이 10년 후에도 잘할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즐겁게 하면 좋습니다. 즐겁게 하면. 즐겁게.
공부도 즐겁게. 탐벌초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면 여러분 대단한 인물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생각이 깨진 게요. 세계 여행을 가보니까 한국을 아는 나라가 많이 없어. 한국은 조그만 땅덩어리고 제가 다니던 동네도 조그만 동네고 거기서 한 학교에서 반 1등 했던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입니까? 전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요.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수많은 위인들, 공부 잘해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공부 잘해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즐겁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요즘 교육 테마가 바뀌었죠.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그게 뭡니까? 즐겁게. 네 공부를 네가 스스로 알아서. 그게 21세기형 인재라고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개혁 바꾸면서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대학 갈 때도 특목고도 자기 주도적 전형. 물론 말이야 그렇게 예전랑 비슷하지만 대학도 바뀝니다. 바뀌어요. 이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똑똑한 이들을 키웠더니 잘 되는 게 없거든요. 즐겁게 하는 거. 자, 최고 되어라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라. 저 어렸을 적에 제가 아버지를 아주 그렇게 아버지가 자녀 교육에 열성도 아니셨고 아버지는 늘 바쁘셨는데 그래서 그 한마디가 제 마음속에 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성적표를 갖고 가면은 그때는 수음이 한가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어머니 갖다 드리면 어머니가 그래 아까 아버지 저녁 때 오시면 아버지 보여드리자. 그래서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럼 이제 저는 성적표 갖고 왔으니까 조마조마하겠죠. 아빠가 뭐라 그럴까? 저녁 때 봤어요. 아빠가 오셨어요. 식사하시고 나서 엄마가 여보 현식이 성적표 갖고 왔다고. 아빠 딱 보세요 먼저. 몇 등 했는지도 보시고 수음이 양가 중에서 뭐가 있는지도 보시고 나서 딱 내려놓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최선을 다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네가 올수더라도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너는 혼나야 된다. 근데 네가 올 가더라도 네가 최선을 다한 거면 너는 칭찬받아야 된다. 중요한 거는 네가 얼마나 지금 잘하느냐가 아니라 네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성적표 갖고 갈 때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요, 성적표보다 늘 그 질문에 스스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볼 때도 내가 최선을 다하나?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중고등학교 저희 부모님들은요, 한 번도 공부하러 잔소리 안 하셨어요. 제가 물론 공부를 아주 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성적표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그 기준이 딱 내면에 되니까요, 무서워요 이게. 누가 놀라고 해도 내 성에 안 차면요 놀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든 한지 최선을 다하잖아요. 여러분 박지성, 박찬호 운동선수들 공부 잘해서 성공했습니까? 지금 박찬호 이제 한국 돌아와서 이제 말년을 보내고 있지만 박지성이 지금 이제 또 한참 이제 운동선수. 주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급? 일주일에 받는 몇 억. 뭐 하나 잘해서 볼 하나 잘 차고 공 하나 잘 던져서.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박찬호 한참 94년 전성기일 때 박찬호 공 한 개 던질 때마다 몇 천만 원이다. 왜 그런 결과 나옵니까? 어떤 분야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어떤 분야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최고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 서울대 가면 우리 어머니들 좋아하시죠? 저는 서울대를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상담하는 친구들이 서울대, 포항공대, 그리고 카이스트, 예술의 한국 음악원 있지, 예술현장에 있는 그 음악, 영재들 있는데, 거기다 상담하러 들어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하는 학교 레벨 높은 학교일수록 우울증, 자살충동 환자가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왜? 자기가 초등학교 1등 했는데 대학 오니까 1등이 아니거든. 자기는 공부 잘하면 인생 성공할 줄 알았는데 공부 잘해도 인생 별거 없거든. 딱 우울증 오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하고 역경이 왔을 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언어. 그쵸? 자, 우리 어머니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꼭 기억하세요.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어떤 그릇을 주느냐, 거기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그릇을, 나쁜 그릇을 주면요, 좋은 음식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한테 말하실 때요, 내가 지금 많은 말이 어떤지 한번 아이들한테 피드백도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말을 잘하고 말에 자기 마음을 잘 담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 치고 아주 마음이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 욕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맞았잖아요. 왜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우리를 혼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애들 욕하면 막 혼내시잖아요. 왜? 그게 진짜 진심이 될까봐. 우리 어머니들을 아이들과 함께 말, 생각, 또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 통해서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